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 가상 자산이 거래소들의 잇단 상장 폐지 소식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국산 코인들이 상장 폐지되고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함께 말씀 나눌 디스트리트의 김용용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낯설지는 않으시고 실제로 투자도 하시고 관련 소식도 밝게 접할 수가 있는데 국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낯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국산 코인들의 상장 폐지 사건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국산 코인들의 상장 폐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1월 오후에 기습적으로 페이코인을 비롯한 5개 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픽셀과 12십스라고 하는 국산 코인이 대거 포함된 25개 코인을 무더기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거래 중단은 이 주식시장에 빗대서 얘기하면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비트코인을 주고 살 수는 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아주 미미해서 거의 거래가 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상장 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업비트에 이어서 바로 어제죠. 어제 빗썸이 DVP라는 코인이 포함된 총 4개 코인의 거래를 이제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업비트에서 시작된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인에도 상장 폐지가 있군요. 그런데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거래소가 좀 여러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비트 말고도 빗썸, 코인원 등에서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이곳이 다 함께 움직이는 건가요? 네, 여러 곳에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 현재까지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하지만 업비트에서 시작된 이 코인 거래 중단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여러 개라는 것은 이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식 매매는 이제 키움이나 삼성 같은 여러 증권회사의 HTS를 이용하지만 결국 거래는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이 업비트나 이 빗썸과 같은 각 거래소가 증권사 역할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역할까지 같이를 해요. 즉 그래서 어떤 코인을 사고 팔지도 각 거래소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상장 폐지와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거래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거래소끼리 서로 공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업비트에서 거래가 안 된다,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지 않도록 거래 중단을 시원했다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현재 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에도 지금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국산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다른 거래소들도 영향을 받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국산 코인들만 콕 집어서 거래를 중단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업비트에서 이 거래 중단을 내세운 이유를 살펴보면요, 팀 역량 그리고 네. 사업 그리고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역량과 글로벌 유동성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 결과가 업비트가 산정한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한국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 하는 기준과 일면 유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기술 역량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국산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서요.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특히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비트에서 이렇게 항목을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의 평가 점수와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 주식시장에서는 이 상장 폐지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과정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이 아닌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 업비트의 조치에 투자자들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고려가 조금 빠져 있다는 부분이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100번 고려를 해서 부족한 점들이 국내 코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25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다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다나리 추진하는 페이코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결제 기반 코인이에요. 즉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페이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50% 할인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결제 ATM과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예상치 못한 레벨락을 맞은 셈이죠. 그래서 이번 업비트의 코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서 가격도 이제 1,200원에서 단숨에 600원대로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예. 하지만 이 페이코인 측에서는 이번에 업비트의 거래 중단이 이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진행됐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거래가 중단됐다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결제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거래소들이 이렇게까지 국산 코인들의 거래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설령 이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을 정말 고려한다면 이렇게 갑자기 내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도 네. 일면 이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들면은요, 오는 9월 예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부르죠. 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이제 꼽힌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바스프라고 부릅니다. 바스프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 즉 그러니까 금감원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이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서 국내에선 거래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래소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즉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거래소의 라이선스 획득에 어느 영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거래소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위험도에 국산 코인이 대거 해당된다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상장 폐지를 시키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그래도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받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업비트의 거래 중단 발표 이후에 네. 코인 투자자들의 지금 분노가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등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야 하는 사정을 1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로 발생하는 피해는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껴안아야 한다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 투자자들이 전부 모든 피해를 껴안아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부분은 말씀드린 특금법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이 리스크가 큰 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자와 거래소 그리고 즉 이 전체 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중한 대처가 좀 아쉬운 항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코인이 아무리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손실이 아닌 피해까지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코인 시장이 엄연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제도의 보완과 함께 신뢰를 쌓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